대부분의 손님들이 모르고 계시고요. 모르고 계시는데 신용 점수는 떨어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제가 이제 저희 아들 모기지를 상담을 했는데 네네. 저희 아들이 일한 지가 2년이 됐는데 네. 모기지가 안 됐어요. 이유가 네. 크레딧 카드가 없어서 네. 아무 은행에서도 해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을 2년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팁을 네.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신용 점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예 없는 너무 거죠? 아이러니하지만 신용 점수가 나쁜 사람이 신용 점수가 없는 사람보다 몰개지를 받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들 케이스는 아예 신용이 안 뜨는 케이스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 다수식이지만 신용 나쁘신 분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렇죠. 그러면 그런 신용을 준비하려면 어쨌든 크레딧 카드나 뭐 있어야 되네요. 뭐 빌 페이먼트나 네, 뭐 가장 뭐가- 좋은 건 신용카드 이용하시는 방법이세요. 신용카드를 받으셔서요. 30에서 한 40% 정도 한도에 대해서 쓰시고요. 매달 꾸준히 자동이체로 갚게 해놓으시면은 6개월에서 한 1년 걸리시면 네. 신용 점수가 확실히 생기시고 올라가시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캐나다에 다시 들어오신 분들 계세요. 영주권자신데 한국에 사시다가 돌아오신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도 신용 점수가 없으세요. 아 그래서 그래요? 신용카드를 안 만드시고 데비카드를 한국 분들은 많이 쓰시거든요. 데비카드는 신용 점수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신용카드를 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기서 발급된 신용카드를 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렇죠. 한국 거는 상관 안 되니까 네, 그렇죠. 여기 다시 들어오시면 네. 모기지를 앞으로 낼 필요성이 있으신 분들은 신용카드를 오픈은 해놓으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오픈뿐만이 아니라 쓰기도 한 사용을 30%.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 1년에 한 번쯤은 내 신용 점수를 체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체크할 수 있죠? 여기 캐나다에서는 체크할 수 있는 기관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네. 에키팩스랑 트랜스 유니언 두 군데에서 신용 체크 점수를 이제 은행에다 제공을 합니다. 그 네. 기관들이. 네.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그 웹사이트를 가셔서 등록을 하시고 1년에 한 번씩 열어보시는 거는 비용을 조금 낸다던가 아니면 아예 안 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들어가셔서 50불? 체크를 10불? 20불? 뭐 대충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아, 안 네, 나지만 알겠습니다.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억울하신 경우들이 계시는데요. 가장 억울하신 경우가 뭐 예를 들자면 인터넷 업체에서 케이블을 쓰시다가 네. 그 모뎀 같은 거를 돌려드려야 되는 경우가 그쵸. 있습니다. 네. 분명히 손님은 돌려드렸는데 사업자에서는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억울하게 그런 아이템들이 콜렉션에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도 굉장히 거기도 작아요. 받았겠지만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그렇죠. 그게 억울하게 맞아요. 그게 막 100불, 150불, 막 170불 이런데 불구하고 대부분의 손님들이 모르고 계시고요. 네. 모르고 계시는데 신용 점수는 떨어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 그리고 하나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트랜스 유니언이나 에키팩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보를 업데이트하는데 몇 달이 걸릴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분명히 이걸 다 돌려줬지만 억울하게도 몰개지 상품을 좋은 상품을 못 받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신용 점수가 몇 점 정도 돼야지 기본적으로는 이제 680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680 이상이시면 신용 점수가 이제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이하이시면 점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몰개지는 받으실 수는 있지만 몰개지 상품에 제한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모기지를 받는데 풀타임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네. 내가 집이 많아서 아니면 빌딩이 자산으로? 많아서 네. 인컴이 그냥 돌아오는 게 계속 있어요. 네네. 먼슬리. 그럼 그것도 인컴으로 쳐주나요? 네, 캐나다 정부에 세금 보고를 하시고 계시다 하면 당연히 인컴으로 사용되실 수 있으시고요. 자산 중에 이제 부동자산이 많으시면 그걸로 몰개지를 받는 건 힘들지만 유동자산이 있으신 경우에는 은행들 중에 유동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몰개지를 주는 프로그램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유동자산이라는 거는 펀드나 네, 그렇죠. 현금 자산 여기 네. 캐나다에 보유하고 계신 거 기준이고요. 해외 자산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 펀드 뭐 이런 여러 가지의 RRSP나 뭐 TFSA나 뭐 다른 게 여러 가지 뭐 네네. 생명보험이나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생명보험은 안타깝게 되지 않고요. 네, 그러면 다른 거 나머지는 뭐가 다 가능할까요? 대부분의 은행들은 비과세라던가 RRSP, TFSA, RRSP, 요즘에 또 올해 그다음에 새로 나온 거 네, 이런 거 해서. 주식, 뭐 펀드 이런 거 다 내시고 아. 비트코인은 안타깝게 많은 은행들이 아직은 해당 사항이 없기 네, 때문에 알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네. RESP, 애들 교육자금은 포함이 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뭐 네, 이런 거. 차일드 텍스 베너핏. 네, 그것도 은행마다 기준이 조금 다른데요. 어떤 은행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봐주기도 하고요. 어떤 은행은 적게 봐주기도 하는데 당연히 인컴으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그러면 똑같은 말씀이지만 여기서 텍스를 내면서 하는 거는 되지만 한국에 많은데 한국에서 렌탈비를 계속 받는 돈은 있으나 여기서는 안 되는 거죠? 임대소득을 캐나다에서 보고를 하고 계시면은 대신에 은행들도 있습니다. 아, 한국 거를 여기다 네. 보고를 하고 있으면?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RRSP나 이런 것도 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처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네. 새 이민자가 내가 은행 가서 모기지를 받고 싶은데 뭐 조금 베네핏이 있을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네, 아직 세이민자 몰개지 프로그램이 있는 은행들이 있습니다. 캐나다에. 네. 은행마다 기준이 조금 다르고요. 크게는 기본적으로 35% 다운 페이먼트에 몰개지를 1, 2년 낼 수 있는 여유 자금과 그다음에 클로징 할 수 있는 비용까지 여유 자금이 상당히 많이 있기는 하셔야 되는데 인컴으로 받으실 수 있는 인컴은 당연히 있으셔야 되고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죠. 그걸로 기준으로 받는 일반적인 몰개지보다는 금액이 조금 더 나올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퍼스트 홈 바이어 무슨 네. 베네핏이 있을까요, 은행에서? 은행에서 퍼스트 타임 홈바이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모기지를 더 주는 베네핏은 없고요. 없어요. 대신에 RRSP에서 돈을 빼서 다운 페이먼트로 쓸 수 있다던가 아니면 그렇죠. 이번에 새로 생긴 퍼스트 타임 홈바이어. 텍스 프리 네. 홈바이어 어카운트 이런 걸 쓰셔서 다운 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혜택 같은 거는 그 정도? 가능하시고요. 네. 올해 바뀐 거 레귤레이션이 네, 네. 그 포리너 외국 네. 분들 집을 못 사는데 여기 이제 뭐 워킹 퍼밋도 있으시고 네, 여러 가지 맞습니다. 지금 포리너 개념에 따라서 뭐가 많은데 네. 그 전에는 이제 또 우리 한국 분들은 네. 여기 아이들 데리고 사실 공부하러 많이 오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 전에는 그분들이 오시면은 다 사셔야 되고 사고 싶어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포리너가 살 수 없는 경우가 됐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지금 완전 방법이 없는 케이스가 은행에서 모기지가 나오는 건? 은행마다 이제 레귤레이션이 좀 다르긴 한데 네. 선택권을 주긴 했어요 손님들한테. 선택권이요? 네. 네, 만약에 이 포린 바이어 특히나 외국에서 인컴을 가지고 여기서 모기지를 하시려고 하시면 네. 은행마다 조금 기준이 다르긴 합니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외국에 계신 분들이 집에 타이틀에 올라가기를 이제는 요구하는 상황이 돼서요. 근데 타이틀에 올라가면 포린 바이어 텍스에 해당되시기 때문에 네. 그걸 내시면서라도 하시겠다 하시면 가능하신 옵션들이 있으시고요.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그럼 나는 있으시면 여기 지금 상담을 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네, 저희가 모기지 할 때 미리 준비하실 것도 좀 말씀드리면 네네. 주의사항 이것도 네. 중요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주의하실 상황은 차를 새로 파이낸스를 받으신다든가 여기서 많이 걸리세요. 리스를 네. 하신다는 거.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왜냐하면 은행 같은 경우에 몰개지 금액을 설정할 때 네. 파이낸스를 뭐 3만 불 받아보세요. 그러면은 난 3만 불 받았으니까 몰개지가 3만 불 안 나올 것 같지만 사실 몰개지를 계산할 때는 매달 내는 금액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내가 매달 내는 금액이 만약에 500불이다, 네. 600불이다. 그러면 네. 몰개지가 10만 불이든 12만 불이든 그만큼 많이 줄여서 못 나오는 경우가 생기십니다. 10만 불이나 못 받아요? 네, 다달이 그럼요. 500불만 나가는데 그럼요.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 불이 아니라 10만 불, 15만 불? 네, 그렇죠. 그래서 몰개지 하실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차 조심. 네, 차조심. 예. 그다음에 네. 또 스튜던트 론 많이 스튜던트 있죠. 론. 네, 스튜던트 론 같은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이 스튜던트 론을 갖고 계시면은 할 수 없지만 갚으실 수 있으시면 갚으시면 당연히 몰개지가 많이 나오시는데요. 네. 물론 이것도 차나 뭐 스튜던트 론도 내가 인컴이 충분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몰개지 금액이 작아서 네. 영향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괜찮을 수도 그렇죠. 있지만. 그래서 네. 미리 뭐 갚고 오신다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으시고 가지고 계시다면 그냥 와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뭐 갚아야 된다면 저희가 충분히 그렇게 안내를 해드릴 네. 거니까요. 네. 네. 하지만 새로는 받지 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또 주의할 사항이 또 뭐 있을까요? 다운 페이먼트 준비하실 때 주의하시기를 말씀드릴 게 보통 은행에서는 90일 동안 이 자금의 출처를 90일. 네. 제공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의 은행들인데요. 네.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세금을 받아서 다운페이를 할 생각이다 이러시는 경우가 있어요. 전세금? 네, 근데 네. 여기 캐나다 이제 문화에서는 전세금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거를 가지고 와서 잔고증명을 한다던가 하실 경우에는 인정이 안 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으세요. 이제 가지고 계신 크레딧 카드의 80% 90%라던가 아니면 라인 오브 크레딧 같은 경우에 뭐 80% 90%를 쓰게 되시면 이게 네. 집담보가 아닌 경우에 네. 쓰게 되시면 신용회사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냐면 이 손님이 뭔가를 계속 빌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용점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한도를 올려준다던가 아니면 라인 오브 크레딧 한도를 올려준다 그러면 당연히 오케이 하시고 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권해드리고 아까 잠깐 저도 몰랐던 건데 크레딧 카드 한도 리밋을 올리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처럼 들으면 저도 괜히 올려갖고 더 쓸까봐 괜찮다고 막 그랬는데 한도를 좀 올려놓으면 내가 좀 쓰는 거가 그렇죠. 상대적으로 좀- 낮아지니까 네, 네. 그러면
가능하면 좀 한도를 좀 올려놓고. 올려준다 그러시면 네, 올리면 좋으시고요. 네. 내가 안 쓰면 또 안 나가니까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그것도 꿀팁이네요. 맞아요. 그렇다고 이제 신용카드를 쓰시라고 말씀드렸다고 해서 너무 많은 신용카드를 그러게요. 받으시면 그것 또한 신용 점수를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건 항상 한 2개, 3개 정도까지만 한 개, 2개, 3개? 네, 신용카드를 쓰시고 너무 많이 막 5개, 6개 이렇게는 쓰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하지만 없으면 안 되고 있는 방향으로 있으면 쓰게 되죠. 저희 아들처럼 생기지 네, 않게. 맞습니다. 아예 없으시면 안 네. 되시죠. 요즘에 오셔서 물어보시는 게 네. 뭐 변동금리가 좋나요? 고정금리가 좋을까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뭔가를 제가 이렇게 뭐 좋다라고 말씀드리기엔 저도 뭐 변동금리를 한 입장에서 다 예상할 수 없으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자기 상황에 맞게 금리를 선택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실 것 같아요. 내가 만약 이 집을 사서 금방 파실 것 같으면 페널티가 적은 금리를 선택하시고 이 집을 사셔서 뭐 3년 정도 렌트를 하실 것 같으면 3년 정도의 금리를 선택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 정도 가능하고 본인의 네. 스타일에 맞춰서 맞아요. 금리를 선택하시는 게 옳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스타일이 맞게 뭐가 좋은지는 상담을 해서 디테일을 좀 아셔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결론은 많이 말씀을 나누시고 맞습니다. 상담을 좀 하시고 네, 맞습니다.